김 선생, 자네 요즘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예? 늘 하던 대로 하는데 왜 그러시나요? 얼마 전에 우리 병원 영양학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 우리가 평생 먹어온 그 음식들, 사실은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평소에 먹던 음식이 뭐가 문제라는 거죠? 특히 65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음식을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야.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식습관이 지금은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해. 아니 그게 무슨... 저는 요즘 그렇게 나쁜 것도 안 먹는데 밥이랑 반찬 가끔 외식하고 다들 그렇게 먹는 거 아닌가요? 그게 다가 아니야. 의사들은 절대 먹지 않는 음식들이 있대.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거지. 더 충격적인 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 중에도 사실은 우리 몸에 독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럼 제가 매일 먹는 음식들이? 자네도 모르게 매일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 있어. 내 말 믿기 어렵겠지만 이건 최신 의학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야. 의사들은 알고 있지만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지.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럼 어떤 음식들을 조심해야 하는 거죠? 제발 알려주세요, 교수님. 내가 오늘 특별히 자네에게만 알려줄게. 병원 의사들이 65세 이후에 절대 먹지 않는 5가지 식습관, 그리고 그 대안으로 무엇을 먹는지. 네, 꼭 알고 싶습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잖아요. 정 교수 맞아. 지금부터 내가 알려주는 내용은 자네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어. 준비됐나?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는 65세 이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숨겨진 식습관의 진실과 의사들이 실제로 실천하는 건강한 대안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100% 공짜인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65세 이후 우리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겨온 식습관들이 사실은 우리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의학계에서 30년 이상 환자를 진료해온 정 교수는 최근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접했습니다. 65세 이후 우리 신체는 음식을 처리하는 방식이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문제없던 식습관이 이제는 몸에 독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의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노년기에 특정 식습관을 지속하는 것이 심장병, 치매, 관절염 등 심각한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의사들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자신들의 식단에서 특정 음식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일반인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다음과 같은 값진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의사들이 65세 이후 절대 먹지 않는 5가지 일상적인 식품, 이러한 식품들이 노년의 건강에 미치는 충격적인 영향, 의사들이 실제로 섭취하는 대한식품과 건강한 식습관, 단 2주 만에 체감할 수 있는 놀라운 건강 변화의 비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정 교수가 공개하는 이 정보들은 단순한 식이요법이 아닙니다. 이는 의학적 연구에 기반한 노년기 건강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제 환자 중 78세의 김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단 한 달 만에 20년간 복용하던 고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도 크게 감소했고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변화를 위해 특별한 보조제나 비싼 식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식품들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조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많은 식품들이 실제로는 65세 이후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건강식품이라고 믿어온 것들 중 일부는 사실 노년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최신 의학 연구에 근거한 의사들이 실제로 실천하는 건강한 식습관의 비밀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속아 건강을 해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공개되는 정보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사들이 65세 이후 절대 먹지 않는 5가지 식습관과 그 충격적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의사들이 피하는 식습관은 바로 백미 중심의 식사입니다. 우리는 평생 흰 쌀밥을 주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밥심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죠.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 백미가 우리 건강에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70세까지 매일 흰 쌀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혈당이 자꾸 오르고 아무리 적게 먹어도 체중이 줄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 듣고 백미를 줄였더니 3개월 만에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이것은 경기도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의 실제 사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65세 이후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없던 백미가 이제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는 염증 반응을 일으켜 관절염, 치매, 심장병 위험을 높입니다. 놀랍게도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백미 위주의 식사를 할 경우 알츠하이머 위험이 최대 42%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백미가 뇌의 염증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무엇을 먹을까요? 저는 백미 대신 현미, 흑미, 귀리, 퀴노아 등 다양한 잡곡을 섞은 밥을 먹습니다. 또한 밥의 양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의 비중을 높였죠. 그 결과 10년간 약 없이 혈당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30년간 내과 의사로 일해온 정 교수의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의 환자들에게도 같은 방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백미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다양한 잡곡을 섞어 드세요. 또한 매끼 식사에서 밥의 양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은 쌀을 씻을 때 한 번 더 헹구고 30분 정도 불린 후 밥을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일으키는 성분이 일부 제거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의사들이 65세 이후 절대 먹지 않는 식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사들이 피하는 식습관은 가공육과 붉은 고기의 과다 섭취입니다. 주말마다 손자, 손녀들 데리고 삼겹살 구워 먹는 게 제 낙이었어요. 그런데 관절염이 심해지고 소화도 안 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조언대로 육류 섭취를 줄이고 생선 미 민물장어로 바꿨더니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는 부산에 사시는 이 할머니 73세의 경험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를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으로 생각하시지만 65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과 삼겹살, 갈비 같은 붉은 고기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년기에는 염증에 더 취약해집니다. 가공육에 포함된 보존제와 첨가물, 그리고 붉은 고기의 포화 지방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는 주범입니다. 이 염증은 관절통, 심혈관 질환, 심지어 치매까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일주일에 가공육을 3회 이상 섭취할 경우 대장암 위험이 최대 18%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붉은 고기의 과다 섭취는 심장병 위험을 높이고 신장 기능에도 부담을 줍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어떤 단백질을 섭취할까요? 저는 단백질 섭취를 위해 주로 생선, 두부, 콩류, 닭가슴살을 선택합니다. 특히 일주일에 최소 3회는 등 푸른 생선을 특히 민물장어를 먹으려고 노력하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관절 건강과 인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40년 경력의 류마티스 전문의 김 박사의 조언입니다. 그는 자신의 환자들에게도 식단 변화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은 한 달에 12회로 제한하세요. 붉은 고기는 주 1회 이하로 줄이고 대신 등 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청어, 민물장어를 주 23회 섭취하세요. 두부, 콩류, 달걀, 닭 가슴살 등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활용하세요. 고기를 먹을 때는 기름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구울 때도
기름을 따로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의사들이 65세 이후 절대 피하는 식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사들이 피하는 식습관은 설탕과 인공감미료가 함유된 음식입니다. 저는 매일 오후 디저트와 함께 커피를 마시는 게 습관이었어요. 단 것이 그렇게 해롭다고는 생각 못했죠. 그런데 갑자기 피부가 거칠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 조언대로 단 음식을 끊었더니 3주 만에 피부가 달라지고 머리도 맑아졌습니다. 이는 서울에 사시는 장 할머니 68세의 이야기입니다. 단 음식은 어르신들에게 작은 행복이지만 65세 이후에는 생각보다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당, 대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설탕은 체내당화 산물의 지릿을 증가시켜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고 뇌세포 손상을 촉진합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을 감소시켜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인공감미료의 위험성입니다. 무설탕, 다이어트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에 포함된 아스파탐과 같은 인공감미료는 노년기 인지 기능 저하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일주일에 인공감미료가 든 음료를 5잔 이상 섭취할 경우 치매 위험이 23% 증가한다고 합니다. 설탕이 나쁘다고 인공감미료로 대체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어떻게 단맛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까요? 저는 달콤한 맛이 그리울 때 계피가루를 뿌린 사과나 약간의 꿀을 곁들인 그릭 요거트를 먹습니다. 과일의 천연 당분은 체내에서 흡수되는 방식이 정제 설탕과 완전히 달라요. 특히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박 교수의 조언입니다. 그는 당뇨 환자들에게도 비슷한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탕이 첨가된 음료, 탄산음료, 과일 주스, 달콤한 커피를 끊으세요. 무설탕, 다이어트라는 이름의 인공감미료 제품도 피하세요. 단 맛이 그리울 때는 신선한 과일을 적당량 섭취하세요. 요리에 설탕 대신 계피나 바닐라 등 천연 향신료로 풍미를 더하세요. 디저트가 필요하다면 그릭 요거트에 약간의 꿀과 견과류를 곁들이세요. 이제 네 번째로 의사들이 65세 이후 멀리하는 식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의사들이 피하는 식습관은 정제된 밀가루 제품입니다. 아침마다 빵과 커피로 시작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어요. 손쉽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죠. 그런데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피로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 권유로 빵 대신 현미죽과 채소로 아침을 바꿨더니 속이 편해지고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이는 대전에 사시는 최할아버지 71세의 경험담입니다. 흰 빵, 과자, 케이크 같은 정제된 밀가루 제품은 편리하지만 65세 이후에는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정제된 밀가루는 섬유질과 영양소가 제거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소화 과정에서 장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은 나이가 들수록 더 민감해지는 장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정제된 밀가루 제품을 주 5회 이상 섭취할 경우 장 투과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만성 염증이 발생할 위험이 34%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만성 염증은 관절통, 피로감, 심지어 우울증까지 다양한 노년기 건강 문제와 연관됩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을까요? 저는 아침에 오트밀이나 치아씨드 푸딩을 자주 먹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장 건강에도 좋죠. 여기에 다양한 견과류와 베리류를 더하면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 교수의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의 환자들에게도 같은 아침 식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흰 빵, 과자, 케이크 등 정제된 밀가루 제품의 섭취를 주 12회로 제한하세요. 아침 식사로는 오트밀, 현미죽, 치아씨드, 푸딩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대안을 선택하세요. 빵을 먹어야 한다면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선택하고 단백질 계란, 두부 등과 함께 드세요. 과자나 간식이 필요할 때는 견과류, 구운 고구마, 삶은 달걀 등으로 대체하세요.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어르신들이 밀가루 제품을 줄인 후 오랫동안 괴롭히던 소화 불량과 피부 문제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들이 65세 이후 절대 피하는 5번째 식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5번째 의사들이 피하는 식습관은 과도한 나트륨 섭취입니다. 저는 평생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해서 김치, 찌개, 젓갈을 매일 먹었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자꾸 얼굴이 붓고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조언대로 소금 섭취를 줄였더니 2개월 만에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 붓기도 없어졌습니다. 이는 광주에 사시는 김 할머니 75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김치, 찌개, 젓갈 등 짠 음식을 즐겨 먹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런 높은 나트륨 섭취가 더욱 위험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나트륨 배출 능력이 감소합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체내의 수분을 붙잡아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칼슘 배출을 촉진해 골다공증 위험을 높이고 위점막을 자극해 위염이나 위궤양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국내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하루 6끼 이상의 소금을 섭취할 경우 된장찌개 한 그릇과 김치 3조각만으로도 쉽게 넘을 수 있는 양입니다. 뇌졸중 위험이 27%, 심부전 위험이 22%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도 나트륨을 제한할까요? 저는 소금 대신 다양한 향신료와 천연 조미료를 활용합니다. 마늘, 생강, 파, 레몬즙, 식초 등은 소금 없이도 풍미를 높여주죠. 또한 김치도 덜 짠 것을 선택하고 외식할 때는 국물보다는 고형물 위주로 먹습니다. 이는 심장내과 전문의 정 교수의 조언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혈압 환자들에게도 같은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 조리 시 소금과 간장의 양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세요. 식탁에 소금통을 두지 마세요. 입에 맞지 않는다면 먹어보고 나서 추가하세요. 라면, 햄, 소시지, 즉석식품 등 나트륨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을 피하세요. 김치나 장아찌는 물에 살짝 헹궈 소금기를 줄인 후 드세요. 소금 대신 마늘, 생강, 허브, 후추, 식초 등으로 맛을 내세요. 재미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식초 한 방울이 소금 맛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해준다는 사실. 음식에 소금 대신 식초를 몇 방울 넣으면 짠맛이 더 풍부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의사들이 65세 이후 피하는 5가지 식습관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사들이 실제로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5가지 슈퍼푸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의사들이 65세 이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첫 번째 슈퍼푸드를 소개합니다.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제가 의대생이던 시절에는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이 나트륨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오히려 이런 발효식품의 풍부한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장 박사의 말씀입니다.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면서 면역력 저하, 염증 증가, 인지 기능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효식품에는 건강한 장내 환경을 조성하는 유익균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캐피어 등의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며 심지어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아산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매일 발효식품을 섭취할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호흡기 감염 발생률이 17% 낮고 항생제 사용량도 22% 적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실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요구르트나 캐피어를 한 컵 섭취하세요. 단, 무가당 제품으로. 김치는 덜 짠 것을 선택하고 충분히 숙성된 것이 유산균이 더 풍부합니다. 된장, 청국장, 간장 등 전통 발효 장류를 활용한 요리를 주 3회 이상 먹으세요. 나토,
콤부차 등 다양한 세계의 발효식품도 도전해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 무가당 요구르트에 견과류와 약간의 꿀을 곁들여 먹습니다. 점심에는 된장찌개나 김치를 조금 먹고 가끔은 나토도 시도합니다. 제 환자들도 이런 식습관을 따르면서 변비, 피부 문제, 감기 걸리는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보고합니다. 두 번째, 의사들이 즐겨 먹는 슈퍼푸드는 색깔 채소입니다. 저는 매일 최소 5가지 색상의 채소를 먹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빨강 토마토, 주황 당근, 노랑 파프리카, 초록 브로콜리, 보라가지 등 다양한 색의 채소에는 각각 다른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항산화 물질들이 노화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이는 45년 경력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 원장의 조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는 세포 손상과 노화 가속화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 식물 영양소는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를 막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채소의 색깔별 효능을 간단히 살펴보면 빨강 토마토, 붉은 고추 라이코펜이 풍부해 전립선 건강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 주황 당근, 호박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시력 보호와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 초록 브로콜리, 시금치 엽산, 루테인이 풍부해 뇌 건강과 눈 건강에 중요, 보라가지,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인지, 기능 향상과 항염 효과. 놀랍게도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매일 2번 이상 섭취할 경우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최대 40%까지 늦춰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의사들이 매일 섭취하는 슈퍼푸드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과 민물장어입니다. 젊었을 때는 고기를 더 즐겨 먹었지만 65세 이후로는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등 푸른 생선을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고등어, 꽁치, 정어리, 연어, 민물장어와 같은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기능 유지와 관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이는 신경과 전문의 박 교수의 말씀입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65세 이후에는 뇌의 DHA 함량이 감소하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등 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는 이러한 DHA를 보충해 주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 관절통,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미국 러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등 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평균 14% 느렸다고 합니다. 또한 남가주대학 연구에서는 오메가3 섭취가 높은 노인들의 관절 통증이 평균 22%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들이 실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23회 등 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정어리, 연어, 민물장어 등을 섭취하세요. 생선은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고 튀김은 피하세요. 신선한 생선을 어렵다면 통조림물 담금 제품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생선을 먹기 어렵다면 양질의 오메가3 보충제를 고려해보세요. 단,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저는 일주일에 고등어와 민물장어를 번갈아 가며 최소 2번은 먹습니다. 냉동 생선도 영양가가 잘 보존되어 있으니 신선한 생선을 구하기 어려울 때는 냉동 제품을 활용하세요. 생선 특유의 비린내가 부담스럽다면 레몬즙을 뿌리거나 생강, 마늘과 함께 조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의사들이 즐겨 먹는 슈퍼푸드는 견과류와 종자류입니다. 제 책상 서랍에는 항상 견과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줌약 30위 정도의 견과류는 노년기 건강에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특히 호두는 뇌 모양을 닮았는데 실제로 뇌 건강에 가장 좋은 견과류입니다. 이는 뇌 건강 전문가인 이 박사의 말씀입니다.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박씨 등의 견과류와 종자류는 건강한 지방, 식물성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E, 마그네슘 등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스페인 나바라 대학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매일 견과류를 한 줌씩 섭취한 노인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당뇨병 위험이 23%,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견과류의 풍부한 건강한 지방은 뇌세포막을 강화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며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실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한 줌 약 3시, 손바닥 크기 정도의 견과류를 드세요. 가능하면 무염,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다양한 종류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박씨 등을 섞어 드세요. 오트밀, 요구르트, 샐러드에 견과류를 추가하거나 간식으로 드세요. 저는 아침 요구르트에 호두와 아몬드를 잘게 썰어 넣고 점심 후에는 호박씨를 간식으로 먹습니다. 견과류를 씹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견과류, 분말을 죽이나 스무디에 섞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5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의사들이 매일 섭취하는 슈퍼푸드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입니다. 제 냉장고와 냉동실에는 항상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등 다양한 베리류가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뇌 건강의 황금열매라고 불릴 정도로 노년기 인지 기능 유지에 탁월합니다. 이는 90세까지 현역으로 진료를 계속하신 존경받는 신경과 전문의 최 박사의 말씀입니다. 베리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노화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으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베리류 중에서도 항산화 성분이 가장 풍부하며 뇌의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세포 간 신호 전달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기억력 향상과 인지 기능 저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한 컵의 블루베리를 6개월간 섭취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40%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베리류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심혈관 건강 개선, 염증 감소, 시력 보호에도 효과적입니다. 의사들이 실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한 컵 약 150cc 정도의 베리류를 섭취하세요. 신선한 베리가 없다면 냉동 베리도 영양소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침 요구르트나 오트밀에 베리를 추가하세요. 디저트가 당길 때는 단 과자 대신 베리를 드세요. 저는 아침 식사에 블루베리를 항상 포함시키고 간식이 필요할 때는 냉동 믹스베리를 조금씩 먹습니다. 가끔은 그릭 요거트에 다양한 베리를 올려 건강한 디저트로 즐기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의사들이 피하는 5가지 식습관과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5가지 슈퍼푸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배운 내용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단 예시와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세 이후 건강한 식습관으로의 전환은 갑작스럽게 하기보다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격한 변화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한 번에 한 가지씩 바꾸라는 것입니다. 첫 주에는 백미를 잡곡으로 바꾸고 그 다음 주에는 간식을 견과류로 대체하는 식으로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 박사의 조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단이 좋을까요? 의사들이 실제로 실천하는 일일 식단 예시를 소개합니다. 아침 식사 예시. 잡곡밥 작은 공기 또는 오트밀 한 그릇, 블루베리, 견과류, 약간의 꿀을 곁들인 무가당 요구르트, 삶은 계란 1개, 따뜻한 녹차. 이 아침 식단은 서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복합 탄수화물, 건강한 단백질, 그리고 뇌 건강에 좋은 항산화제와 건강한 지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예시. 잡곡밥 23공기, 된장국 소금 줄인 버전, 고등어, 구이 한 토마, 다양한 색깔의 채소 반찬 34가지 시금치 나물, 당근 절임, 토마토 등 김치물에 살짝 헹군 거. 이 점심 식단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발효식품 된장, 김치,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포함하여 항염 효과와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저녁 식사 예시. 현미밥 12공기, 두부 스테이크 또는 닭가슴살 구이,
계절 채소, 찜 또는 구이, 작은 그릇에 김치물에 살짝 헹군 거. 저녁은 점심보다 양을 줄이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구성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저녁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 예시, 오전 호두, 아몬드 등 견과류 한 줌, 오후 제철 과일 한 조각 또는 소량의 베리류, 식사와 간식 사이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 감각이 둔해져 쉽게 탈수될 수 있어요. 하루에 최소 6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이는 노인의학 전문가 정 교수의 조언입니다.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은 실용적인 팁도 공유했습니다. 실천을 위한 5가지 팁. 식사 준비가 어려운 날을 위한 대비 건강한 냉동식품 채소, 생선 등을 준비해 두세요. 전자레인지로 데우기만 해도 되는 잡곡밥도 미리 소분해 냉동해 두면 편리합니다. 맛의 적응을 위한 팁. 짠맛이나 단맛에 익숙해진 입맛은 서서히 바꿔나가야 합니다. 소금 대신 레몬즙, 식초, 향신료로 맛을 내고 설탕 대신 계피, 바닐라 등으로 자연스러운 단맛을 즐겨보세요. 식사 속도 조절.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집니다. 한 입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세요. 외식 시 전략. 외식을 피할 수 없다면 메뉴를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튀김 대신 구이나 찜을 선택하고 소스는 따로 달라고 하여 양을 조절하세요. 즐거운 식사 환경. 식사는 영양소 섭취만큼이나 즐거움도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예쁜 식기에 담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식사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극단적인 제한보다 균형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가끔 좋아하는 음식을 소량 즐기는 것은 괜찮아요. 100% 완벽하게 지키려다 포기하는 것보다 80%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는 45년 경력의 영양학 박사 김 교수의 현명한 조언입니다. 이제 이러한 식습관 변화를 실천한 분들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 73세는 평생 육류와 밥을 많이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2년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공복혈당 장애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약물 치료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갑자기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니.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식이요법을 먼저 시도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박 할아버지는 앞서 소개해드린 식습관 변화를 6개월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백미를 잡곡으로 바꾸고 육류 대신 생선을 늘렸으며 다양한 채소와 견과류를 매일 섭취했습니다.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입맛이 맞지 않고 자꾸 옛날 음식이 그리웠죠.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 새로운 음식에 적응되기 시작했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6개월 후 건강검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로 내려왔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으며 혈당 역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약 없이 이런 결과가 나오다니. 지금은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약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체력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부산에 사시는 김 할머니 69세의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관절염으로 고생하며 진통제에 의존해 생활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완전히 통증이 사라지지는 않았죠. 김 할머니는 의사의 권유로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공육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 그리고 발효식품을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음식이 어떻게 무릎 통증을 줄여준다는 거지.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어서 한번 시도해보자 싶었죠. 놀랍게도 약 3개월 후 김할머니는 진통제 복용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대부분의 날에는 진통제 없이도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더 이상 무릎을 붙잡고 신음하지 않아요.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히 음식 때문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대전에 사시는 정 할아버지 77세의 사례는 더욱 놀랍습니다. 그는 5년 전 경도인 지장에 치매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꾸 잊어버리고
익숙한 길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걱정돼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정 할아버지는 의사의 권유로 뇌 건강 식단을 시작했습니다. 블루베리, 호두,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적극적으로 섭취했습니다. 또한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크게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단 것을 못 먹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평생 디저트를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블루베리와 견과류로 대체하다 보니 점차 적응되더군요. 1년 후 정기 검진에서 의사는 정 할아버지의 인지 기능이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영역에서는 개선되었다는 놀라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더 악화되는데 제 경우는 달랐거든요. 지금은 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손자들 이름도 전화번호도 모두 기억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음식이 단순한 에너지원을 넘어 우리 몸과 뇌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약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몸은 다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식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습관 변화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만성질환으로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음식과 약물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임상영양사 박 선생님의 중요한 조언입니다. 또한 식습관 변화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바꾸려 하기보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21일 도전을 권합니다. 3주 동안만 새로운 식습관을 시도해보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3주가 지나면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몸의 변화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계속하고 싶어지죠. 이는 행동심리학을 연구하는 이 교수의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자, 지금까지 의사들이 65세 이후 피하는 식습관과 적극적으로 취하는 식습관, 그리고 실천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러한 변화를 일상에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은 건강한 식습관을 일상에 쉽게 통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천하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점 점진적 대체의 법칙. 급격한 변화는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점진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식품을 건강한 대안으로 대체해 나가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50% 룰을 권합니다. 처음에는 흰쌀의 50%만 현미나 잡곡으로 대체하고 이후 점차 비율을 높여가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육류의 50%를 생선으로, 간식의 50%를 견과류와 과일로 대체해보세요. 이는 영양학 전문가 최 박사의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이러한 점진적 접근은 입맛이 서서히 적응할 시간을 주어 변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2점, 색깔 게임으로 채소 섭취 늘리기. 채소 섭취는 노년 건강의 핵심이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충분히 드시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무지개 게임을 제안합니다. 매일 최소 5가지 다른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목표죠. 마치 무지개를 만드는 것처럼요. 이렇게 하면 다양한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섭취하게 됩니다. 색깔 게임은 식사를 더 즐겁게 만들고 영양 다양성을 확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빨강 토마토, 주황 당근, 노랑 파프리카, 초록 시금치, 보라가지 등 다양한 색깔의 식품을 매일 식단에 포함시켜 보세요. 3점, 주간 식단 계획과 일괄 조리. 나이가 들면 매일 요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식단 계획과 일괄 조리는 이런 부담을 줄여줍니다. 저는 일요일마다 다음 주 식단을 간단히 계획하고 몇 가지 기본 요리를 미리 준비합니다. 현미를 대량으로 쪄서 소분해 냉동하고 채소를 손질해 통에 담아두며 생선이나 두부 요리도 23가지 미리 해둡니다. 이렇게 하면 평일에는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어요. 이는 혼자 사는 71세 정 할아버지의 방법입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건강한 식사를 지속하면서도 요리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4점, 쉬운 레시피 활용하기. 복잡한 요리법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원, 파선, 펫 요리나 5가지 이하 재료 요리법을 활용해 보세요.
저는 던져놓고 잊어버리는 요리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냄비에 잡곡, 닭가슴살, 다양한 채소, 약간의 올리브 오일과 허브를 넣고 끓이기만 하면 영양 만점의 수프가 완성됩니다. 한 번 만들어두면 23일은 먹을 수 있죠. 이는 요리 전문가 이 선생님 68세의 팁입니다. 그녀는 간단한 레시피 모음집을 만들어 비슷한 연령대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5점 사회적 식사의 중요성. 혼자 식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먹을 때 더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건강 식사 모임을 진행합니다. 이웃 어르신들과 돌아가며 건강식을 준비하고 함께 먹는 거죠. 이렇게 하면 혼자일 때보다 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되고 사회적 교류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박 할머니 74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이 모임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도 외로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6점. 건강한 간식 전략. 많은 어르신들이 간식으로 건강하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미리 건강한 간식을 준비해두면 이런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방 테이블에 항상 과일 그릇을 두고 냉장고에는 손질한 채소 스틱을 보관합니다. 또한 견과류를 작은 용기에 소분해 놓고 달콤한 것이 당길 때는 무가당 요구르트에 계피와 약간의 꿀을 섞어 먹습니다. 이는 영양사 출신인 최 할머니 70세의 간식 전략입니다. 그녀는 이런 방법으로 건강하지 않은 간식의 유혹을 줄이고 있습니다. 7점 수분 섭취의 중요성. 나이가 들면 갈증 감각이 둔해져 쉽게 탈수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인지 기능, 피부 건강, 소화, 배변 등 모든 신체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저는 물 마시는 것을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물 마시기 알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2시간마다 알람이 울리면 한 잔의 물을 마시죠. 또 식탁과 거실, 침실에 물병을 두어 항상 눈에 보이게 합니다. 이는 인천에 사시는 윤 할아버지 76세의 방법입니다. 또한 그는 수분 섭취를 더 즐겁게 만들기 위해 물에 레몬, 오이, 민트 등을 넣어 향긋한 디톡스 워터를 만들어 마십니다. 8점 허브와 향신료의 활용. 나이가 들면 미각이 둔해질 수 있어 더 짜거나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허브와 향신료는 소금이나 설탕 없이도 음식의 풍미를 더해줍니다. 저는 소금 대신 레몬즙, 식초, 마늘, 생강, 바질, 오레가노 등 다양한 향신료로 음식 맛을 냅니다. 특히 계피는 단맛을 더해주어 설탕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요. 이는 72세의 요리 강사 김 선생님의 팁입니다. 그녀는 은퇴 후 노인복지관에서 저염저당 요리 교실을 운영하며 이러한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점 식품 라벨 읽는 법 익히기. 많은 어르신들이 식품 라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구매합니다. 하지만 가공식품에는 숨겨진 소금, 설탕, 나쁜 지방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안경과 돋보기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식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특히 무설탕, 저지방이라고 표시된 제품도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죠. 종종 다른 이름의 설탕이나 나쁜 첨가물이 들어있거든요. 이는 식품공학 교수 출신인 정 할아버지 78세의 조언입니다. 그는 주요 확인 사항으로 나트륨 함량, 설탕 함량 탄수화물 중 당류, 트랜스 지방 유무, 그리고 첨가물 목록을 꼽습니다. 10점 마음의 여유 갖기. 완벽주의는 오히려 건강한 식습관 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의 예외를 허용하는 유연함이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입니다. 저는 8020 원칙을 따릅니다. 80%의 시간은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고 20%는 마음의 여유를 두는 거죠. 가족 모임이나 특별한 날에는 좋아하는 음식을 소량 즐기는 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다음 식사에서 다시 건강한 습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는 83세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의사의 현명한 조언입니다. 그는 식습관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하며 스트레스 없는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5세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식습관과 의사들이 실천하는 건강한 대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통해 어떤 핵심 메시지를 얻으셨나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점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점 식습관의 변화는 약물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한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절 통증, 기억력 등 다양한 건강 지표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약물 사용을 줄이거나 심지어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특별한 영양 전략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의 영양소 요구량과 처리 능력이 변화합니다. 이에 맞춘 식습관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3점 피해야 할 5가지 식습관을 기억하세요. 백미 중심의 식사, 가공육과 붉은 고기의 과다 섭취, 설탕과 인공감미료가 함유된 음식, 정제된 밀가루 제품, 과도한 나트륨 섭취. 4점 적극 섭취해야 할 5가지 슈퍼푸드를 매일 드세요. 발효식품 김치, 요구르트, 된장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 오메가3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 및 민물장어, 견과류와 종자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 5점 점진적 변화와 지속 가능성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6점 개인 맞춤형 접근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몸은 다릅니다. 기본 원칙을 따르되 자신의 건강 상태, 약물 복용 여부, 개인적 선호도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식습관 변화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7점 눈에 보이는 변화를 기대하세요. 올바른 식습관 변화를 23개월만 지속해도 에너지 증가, 수면 개선, 소화 기능 향상, 관절 통증 감소, 피부 개선 등 눈에 보이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8점 식습관은 단순한 영양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건강한 식사는 영양소 섭취를 넘어 사회적 교류, 기쁨, 문화적 연결, 그리고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식사를 즐기면서도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 공유한 정보들은 최신 의학 연구와 현직 의사들의 실제 경험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실천에 옮긴다면 여러분도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으로 이 소중한 시간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실용적인 건강 정보와 노하우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100% 공짜인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